하고 싶은데, 예, 첫 번째는 이거예요. 사실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서로 미워한 역사는 역사 시작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무왕이 그 바다에다가 자기 무덤 쓴 것도 왜구 때문에 쓴 거고, 장보고가 청해진 설치한 것도 왜구 때문에 쓴 거고, 주로 이제 우리가 침략당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일본인에 대한 증오감이 더 컸고, 일본인들은 자기들이 안 건드리면 우리가 일본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상대적으로 적었죠. 또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워낙 오랫동안 바빴어요. 이렇게 옛날에 서로 미워하는 감정은 이건 좀 고급 학술 용어인데 중세적 배외주의라고 그래요. 민족주의랑은 관계가 없어요.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민족주의들이 형성될 때 이제 우리 민족이 잘난 민족이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헌법 봐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자랑거리가 긴 거밖에 없어. 자랑거리들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국민적 자부심을 형성하고 국민적 정체성을 만들려고 그래요. 어느 나라는 그랬어요. 막 이제 세계가 형성되던 무렵이니까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가 진행되던 무렵이니까 내가 잘났다는 거를 입증하려면 내가 반에 한 명인데 내가 1등이 무슨 자랑거리야. 그죠? 누구랑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가까운 데에 있는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무로부터 일본인들이 잘났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한국인이 못났다는 낙인을 찍기 시작해요. 맞아요. 한국을 끌어들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낙인을 찍기 시작하면서 당시 일본 사람들도 문맹들이 많으니까 사퍼하고 판화하고 이런 걸 가지고 정보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늘 어떻게 그러냐면 한국인은 갓쓴 노인이야. 근데 그걸 만나는 일본인은 훈도시찬 일본인이 아니고 양복 입은 장년의 남성이에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노출시키는 거야. 때로는 한국의 이미지를 기생으로 이렇게 대표시키기도 해요. 맞아요. 그럼 어떤 이미지가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 들어가냐면, 문명한 일본의 건강한 일본인들이 노쇠하고 연약하고 미개한 조선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하는 의무감 같은 게 생겨요. 이게 일본인들의 한국관이에요. 근대 한국관. 혐한의 뿌리네, 거기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다면은 과학적이라는 이름 하에 학자들을 보내서 조직적으로 한국의 풍습, 역사, 문화 같은 걸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자기들의 선입관에 따라 계속 정의를 하는 거예요. 게으르다, 이기적이다, 공익관념을 모른다, 배은망덕하다, 나태하다, 대의를 모른다, 작은 이익에 아무거나 다 팔아먹는다, 이런 식의 한국에 대한 관념들을 정리를 하고 이게 수없이 많은 텍스트로 일본인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관광 안내책자든 한국 소개책자든 보면 한국인의 기질 해가지고 쭉 나와요. 다 이렇게. 믿지 마라. 사람들은 돈 몇 푼이면 다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들이다. 도덕관념이 없다. 거짓말을 반복치 한다. 그렇죠. 더럽다. 예. 감정적이고 예. 이성적이지 못하다. 예.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근대적 자기 자의식 속에는 한국인에 대한 생각이 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자가 많으시네. 일본 사람들이 도쿄 시내나 교토 시내에서 한국인 죽어라 나가라 이렇게 시위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혐한 시위. 혐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지금 일제불매운동 하는데 신문에 뭐라고 나와요? 반일 민족주의 안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쟤들은 혐한이에요. 우리는 반일이고 혐오라고 하는 감정, 혐오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런 거예요. 징그럽거나 더럽거나 귀찮아서 싫은 거. 혐오는 뱀이지, 뱀. 그렇죠. 뱀, 바퀴벌레, 두꺼비 이런 것들이 혐오감의 대상이거든요. 네. 저열하다, 낮다. 반일이라고 하는 것이 동등하거나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갖는 감정이라면 혐오는 자기보다 열등하고 저열하다고 갖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혐한과 반일이 같이 이제 짝을 이룬 거예요. 일본은 이미 한국을 낮게 얕잡아 보는 관념이 의식 속에 잡혀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내내. 그런 의식은 일본인들의 의식이었고, 그리고 그런 일본인들의 혐한 감정, 한국인이 못났고 더럽고 나태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족 자체가 저열하다라는 생각은 일본인들한테 배운 사람들도 공유했어요. 그게 한국 엘리트의 기원이죠. 한국 엘리트들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국이 발전해야 되고, 그럼 반일은 안 돼. 일본을 따라가야 돼. 지식인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악덕이 많고 악습이 많은 민족이라, 성격이 저열한 민족이라 이렇게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독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내부에 있는 이런 온갖 악습과 나쁜 성질들을 다 버리고 좋은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 걸 버리고 뭘로 채워야 돼? 일본 걸로 채워야 돼. 그래서 일본을 미워하지 마라. 스승을 미워하면 배울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로 반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기서 의식의 전개가 딱 가로막혀요. 근데 신기한 거는 걔네들이 왜 다 자유한국당에 가 있죠?
이제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돼. 1945년까지 일본에선 전체, 한국에선 주로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공유했던 생각. 그러니까 일본인들에게 혐한 의식은 보편적인데 한국인에게는 일본의 혐한 의식을 공유한 사람들이 한국의 엘리트였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해서 혜택을 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 혐한과 반일에 관한 첫 번째 챕터는 끝났어요. 두 번째 단락은 2차 대전 때 일본이 졌고 일본 내에서 반성을 강요받았죠. 지금 일본 평화헌법에는 일본은 국가 간의 대등한 관계를 지향한다라고 돼 있어요. 일본이 우리가 잘났고 다른 나라를 우위에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전쟁도 먼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좀 평화헌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일본 헌법 전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 의해서 강요된 반성이었을 뿐이고 일본 사회 내부에서 일본 민족 우월의식 그리고 일본 민족 우월의식과 짝을 했던 것이 혐한의식이잖아요. 혐한의식을 청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질 않았어요. 잠복해 있었죠. 한국에서도 이 혐한의식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사실은 이승만 정권 때 이런 얘기 아예 못했어요. 이제 학계에서 비로소 이런 것에 대해서 식민사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극복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60년대 시작됐으니까 이게 일정한 성과를 내서 80년대나 가서야 교과서에 반영이 되기 시작해요. 저도 어려서 그 썰은 무지 많이 듣고 자랐어요. 일본 사람은 이렇고 해서 다 깨끗하고 뭐 예의 바르고 뭐 신이 있고 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질서의식도 없고 자기 모멸의식, 자기 비하의식 이런 것들을 계속 확산시키는 70년대까지 그런 이제 사회적 담론 안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죠. 그런 얘기 듣고 학교 다녔어요. 네,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엽전. 뭐 엽전은 때려야 된다, 네. 맞아야 된다라든가 뭐 저도- 조선 놈들은 약속도 안 지킨다, 시간관념이 없다, 저도 더럽다. 그 교육받고 살았어요. 네, 이런 얘기들을 무수히 해왔어요. 이런 일본인들이 만드는 혐한관념 자체가 한국인의 고유기질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건 없어요. 스페인의 오르테가 가세스라고 하는 역사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본성이란 없다. 오직 역사가 있을 뿐이다. 겪어온 게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 조선인들이 가난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잘 못 씻고 너무 이제 권리가 없다 보니까는 권리의식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지고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아니 공공시설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 당시 한국인들은 공공시설 파괴하는 게 독립운동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은행 부시고 경찰서 폭탄 던지고 이게 독립운동이었는데 공공시설 안 지킨다고 욕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런 식의 이른바 빈곤 또는 식민지하에서의 노예적 삶이 만들어낸 생활습관이나 태도를 마치 한국 민족의 기질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는 그런 태도들이 70년대까지 되어 왔다가 우리가 겨우 이제 그것을 학문적으로 또는 이제 교과서 대중적 담론으로 극복하기 시작한 것이 80년대부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일본 내에서도 이제 일각에서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과거 군국주의 시대,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휩쓸려서 전쟁 벌이고 반인륜적 범죄 저지르고 이거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우리는 노라고 할 수 없어서 원자폭탄 맞았다. 천황의 명령이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믿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무모한 전쟁에도 반대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휩쓸려서 원자폭탄 맞았다. 앞으로 우리는 노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일본을 지배했던 담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80년대 중후반부터 세계사가 한 차례 변해요. 2차 대전 이후에 반성의 기조가 퇴조하고 물러나고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신자유주의 그리고 뒤이어서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걸쳐서 소련과 동구사회주의의 현실적인 몰락 이런 현상들이 진행되면서 군국주의 시대의 망령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죠. 힘만능주의, 경쟁력 지상주의, 돈 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세계 2위의 경제대국까지 올라섰다고 자부하던 때니까 그동안 감춰냈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과거에 반성하는 역사관을 자학사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느냐. 제국주의 시대에 다 하던 것이고 못한 놈이 바보지. 피해자들이 바보지 우리는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식의 군국주의 시대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는 일본 내부의 논리는 한국 내에서 돈이면 다다. 사익지상주의자들이 똑같이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뉴라이트 역사관하고 일본의 혐한사관하고 짝이 돼서 같이 부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잖아요. 한국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인들은 계속 주장해왔던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 덕에 한국이 발전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공공연히 하기 시작한 거죠. 짝이 되어서 일본하고 한국이 같이 움직이는데 한국 내에서는 이 식민지 근대 여론이 정치적으로는 주류에 올랐어요. 뉴라이트가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이명박. 예, 그렇죠. 이명박 지지했던 이제 지식인 예. 그룹이에요. 이명박 정권의 근간이 뉴라이트죠. 80년대 말 90년대부터 일본 사학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학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학사관 극복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과거를 반성하는 그런 태도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역사적 우경화 발언이 나오고 그것이 정치용어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정치적 우경화의 산물이 공개적으로 혐한 발언, 혐한 시위를 뭐 무지막지 하죠. 우리 보고 반일민족주의에 빠지지 마라 얘기하는 거는 이건 정말 어이없는 일이에요. 일본의 그 혐한 민족주의는 그 시장도 그렇고 그 동조 세력도 그렇고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져 있거든요. 그 혐한 세상이 퍼지면서 군국주의 시절을 반성해야 될 역사가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역사로 바꿔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일본의 주류 정치 자민당도 극우화 경향을 띠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혐한의 역사는 일본인들에게 계속 내면에 있었고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한 40년 가까이 잠복해 있다가 90년대부터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세계조류가 퍼져나오면서 그에 편승해서 시민권을 발언권을 얻고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이제 일본 내 혐한주의와 함께 한국 내에서도 그 혐한 세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이 80년대 말 90년대부터 일본의 혐한 세력과 짝을 이뤄서 다시 부활했어요. 그게 이제 양국 간의 지금 혐한의 이제 논리죠. 그럼 세 번째는 좀 현실적인 문제겠죠.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아베 정권은 설정한 국가 아젠다가 있어요. 군국주의 시절을 영광으로 기억하자,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역사로 기억하자는 것이고 국가 아젠다, 전략 목표는 군국주의 부활이잖아요. 일본이 패전국가로서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군대도 가질 수 없고 자위적 선제 공격도 할 수 없고 이거는 이제 국가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비정상 국가다. 이 국가를 정상화해서 필요할 때 군대를 쓸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 일본의 전략 목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베의 전략 목표가 뻔한데 아베의 이런 행동들을 왜 국가 전략 목표 관련해서 이해하는 언론이 없는지. 아베도 생각하는 걸 왜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아베 계획은 이럴 거예요. 첫째, 개헌에 대한 지지 여론을 확산해야 된다. 그리고 개헌에 성공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일본이 이 개헌을 한다면 2차 대전 이후에 구축된 전후 동아시아 체제의 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건 국제사회의 승인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누가 가장 강력히 반대하겠어요? 한국과 중국이죠.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럼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꺾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전략 목표에 따른 하부 과제가 되겠죠. 한국이 뭘 했기 때문에 아베가 거기에 보복하는 거다. 이거 정말 근시안적인 거예요. 아니 일본이 청일전쟁 이후에 50년, 60년 동안 대략 6차례, 7차례의 침략전쟁을 했어요. 침략전쟁을 하면서 뭐 상대가 반일을 해서 상대가 일본의 비위를 건드려서 한 번도 없어요. 하고 싶어 한 거야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싶어 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빌미를 내주어서 일본이 공격했다. 이거 자체가 혐한 의식이에요. 그거 조선일보예요. 예, 우리 빌미를 준 거 없어요. 빌미가 없으면 아베는 빌미를 만들어서라도 가야 되는 조건이었잖아요. 일본 내에서 개헌 찬성 여론을 이제 고조시키려면 일본이 위협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위협 상황에서 우리가 자위를 위해서 선제적 군사 행동을 못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려면 대외적 긴장 관계를 조성해야 돼요. 이제까지는 북한이 다 떠넘겼어요.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일본인 납치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최근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북한이 그걸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죠. 한국도 우리한테 위험하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이 만약에 힘을 합친다면 더 위험하다. 이번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전략 물자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넘겼다는 하면서 불화수소. 예. 불화수소. 같이 묶어놓고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고 있어요. 불화수소. 일본의 위협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퍼뜨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 뒤집은 데에 대한 불만 이거는 그냥 핑계로 잡은 거라고 봐요 저는요. 네. 일본 내 혐한인들의 그 사고 방식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많이 컸다. 뭐 조그맣게 개긴다라는 표현이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개기냐? 뭐. 맨날 하인이 개기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목표는 또 뭐가 되겠어?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뭘 빌미를 줘서 일본이 공격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일본이 뭔가를 하고 싶어서 우리를 건드린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한국 산업의 가장 중요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습을 하면 한국에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한국인들이 정부의 불만을 표출할 것이다.
그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다음에는 위안부 합의 같은 것들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한국인들은 대의가 뭔지 모르고 이익에 눈이 멀어서 조금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기 나라도 팔아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어낸 전술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베한테 뭘 보여줘야 되느냐는 거죠. 아베가 노리는 거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한국 정부 지지율이에요. 그 아베를 멘붕시키는 거는 내년 총선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마지막 얘기인데요. 요즘 언론에서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반일은 안 된다. 근데 적어도 반일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5번쯤 하려면 이제 일본의 혐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냐. 왜 일본인들은 혐한의식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도 안 하고 아예 그걸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을 안 하고 우리에 대해서 사실 뭐가 심해요. 심한 게 뭐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진짜. 서울 시내에 나가서 저 홍대 입구 일본인 관광객 많이 오는 데 나가서 일본 놈 꺼져라 이러고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도 없어. 없어요. 일본에 가면 있어. 한국인 예. 꺼줘라. 한국 사람들 훨씬 성숙해요. 훨씬 인도주의적이에요. 훨씬 더 차분해요. 그리고 정치적 문제와 개인 사이의 문제를 구분할 줄 알아요. 근데 왜 한국 사람을 야단치냔 말이야. 야단칠 사람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언론을 우리가 야단쳐줘야 돼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